어머니, 맞으시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묵 파는 할머니일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돌아서던 그날, 제 가슴은 30년 만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알람 소리가 들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30년째 같은 시간, 같은 자세로 일어나는 몸이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손목도 쑤셨고요. 오늘도 추운 하루겠구나. 반지하 쪽방 창문으로 새어 들어오는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낡은 이불을 개고 구석에 놓인 작은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커피는 사치였습니다. 보리차 한 잔으로 몸을 녹이고 구부정한 허리를 펴려 애썼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74년을 산 이 얼굴에 뭐가 남았겠습니까? 시장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고 제자리로 향했습니다. 기익기익. 바퀴 도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희 언니 오셨어요? 옆 좌판 채소 파는 옥순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보다 10살은 어렸지만 시장에선 모두가 언니, 동생이었습니다. 응, 일찍 왔네. 오늘 한파 온다던데 손님 많이 올라나 모르겠네요. 그러게. 뭐, 오든 안 오든 나올 수밖에. 옥순이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30년. 이 좌판 앞에 앉은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묵을 꺼내놓고 두부를 정리했습니다. 손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가격표를 세웠습니다. 묵 한 모 3,000원. 누군가는 비싸다고 했고 누군가는 싸다고 했습니다. 전 그냥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서 오는 손님 받고 가는 손님 보내고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버텼다. 맞습니다. 전 버티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뜸했습니다. 역시 추운 날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옥순이가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언니 같이 먹어요. 아니야, 난 김밥 싸왔어. 에이, 뭘. 같이 먹어야 맛있지. 옥순이가 그릇에 찌개를 퍼주었습니다. 뜨끈한 국물을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다, 옥순아. 그럼요, 우리 언니가 먹으니까 맛있죠. 그렇게 웃고 떠들던 그때였습니다. 부웅. 시장 입구 쪽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긴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옥순이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저게 뭐야? 여기 차 못 들어오는데. 차가 멈췄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 정장 핏이 완벽했습니다. 그 뒤로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 나왔습니다. 부회장님, 이쪽입니다. 비서 중 한 명이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부회장? 재벌인가 봅니다. 남자는 시장을 둘러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가 중앙시장? 네, 부회장님. 재개발 예정 부지입니다. 낡았군.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장을 보라니. 어머니는 대체 왜 이런 곳을...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철컹.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목소리. 남자가 제 좌판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가 제 앞을 지나쳤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눈은 저절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왼쪽 귀 뒤쪽에 작은 흉터. 세상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불타는 집 안에서 제가 끌어안고 뛰쳐나오던 그 작은 아이. 그 아이의 왼쪽 귀에 불꽃이 스치며 생긴 흉터. 태준이.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부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괜찮다. 빨리 끝내자. 남자는 더 이상 시장을 둘러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차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웅.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옥순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태준이, 내 아들. 30년 만에 봤습니다. 30년 만에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저를 지나치면서도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전 그에게 실종된 어머니였으니까요. 옥순이는 일찍 집에 갔습니다. 시장은 썰렁했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팔리지 않는 묵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잘 컸구나. 입술이 혼자 움직였습니다. 정말 잘 컸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축축한 방. 30년째 사는 이 방. 저는 벽장을 열었습니다. 제일 안쪽 낡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꺼냈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빨간색 아기 신발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불 속에서 태준이를 안고 뛰쳐나올 때 제가 유일하게 챙긴 것. 3살 태준이가 신던 신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낡고 바랜 신발. 엄마가 보고 싶니?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도 너무 보고 싶었어. 신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보였습니다. 태준이. 30년 전 제 품에 안겨 울던 그 아이. 어제 제 앞을 지나쳤던 그 남자. 같은 사람.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다가가서는 안 됐습니다. 내가 나타나면 넌 또다시.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좌판을 정리하고 앉았습니다. 언니 오늘 일찍 왔네? 옥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어제 그 재벌 때문에 시장 재개발한다던데 진짜 우리 쫓아낼 거래. 재개발. 태준이가 그 일을 맡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언니는 어떻게 할 거야? 나이도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또 좌판 벌이기 힘들잖아. 모르겠어.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 뭐. 옥순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손님이 묵 한 모를 사갔습니다. 돈을 받고 거스름 돈을 주는데 누군가 제 좌판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정장 차림. 어제보다 더 가까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제가 지나갈 때 할머니께서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죠? 아, 네. 깜짝 놀라서요. 갑자기 차가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아이가 내게 고개를 숙이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태준이 좌판을 내려다봤습니다. 묵을 파시는군요. 네, 30년째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나 사도 될까요? 네, 묵 한 모. 얼마죠? 3,000원입니다만 부회장님께서 태준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를 건넸습니다. 거스름 돈은 됐습니다. 아니에요, 받으셔야죠. 그럼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태준이 묵을 받아들고 돌아섰습니다. 기다려.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야. 엄마라고.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언니, 아까 그 사람. 재벌 부회장 맞지? 옥순이가 수군거렸습니다. 그런가 봐. 묵을 사갔어? 왜? 모르겠어. 이상하네. 그런 사람이 여기서 묵을 사가다니.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태준이가 묵을 샀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그 아이도 뭔가 느낀 걸까? 재개발 문제로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20명 남짓 모여 앉았습니다. 한일그룹에서 이번 달 안으로 보상금 협상 들어간대요. 상인회장이 말했습니다.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평균 3천만 원 정도. 평수에 따라 다르고요. 겨우 3천? 이 나이에 어디 가서 다시 장사해요? 옥순이가 항의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재벌이 밀어붙이는데. 상인회장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가 이 일을 주도하고 있구나. 복잡했습니다.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빨간 아기 신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태준아.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신발 위로. 하지만 엄마는 너한테 다가갈 수 없어.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태준이를 안고 뛰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3살 태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이 여자 때문이야. 이 여자 때문에 불이 났어. 아니에요, 저는. 당장 꺼져. 내 손자 내놓고 꺼져. 하인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태준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 태준이. 엄마, 엄마. 태준이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망쳤습니다. 태준이를 두고 이 집에 있으면 태준이는 평생 저 여자의 인형이 될 거야. 차라리 엄마가 없는 게 나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신발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지킬 수 없었어.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너를 지킬 수가 없었단다. 문득 오늘 태준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또 올까?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자. 멀리서라도 내가 잘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엄마라고 불러주면. 태준이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 또 왔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든 칼이 떨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태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좌판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지난번에 사간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릴 적 먹던 맛이 났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엄마.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께서 묵을 만드셨나 봐요?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제가 3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 그렇게 알고 있겠죠. 저는 죽은 사람이니까. 그러셨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래전 일이니까요. 하지만 태준의 눈빛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할머니는 얼마나 오래 여기서 장사하셨어요? 30년. 됐네요. 30년이나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할 것 없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한 거죠. 태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재개발 건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라.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말이 끝나자마자 후회했습니다. 당신이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태준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를 안 돼. 묵 하나 더 사시겠어요? 오늘 잘 만들어졌어요. 황급히 화제를 돌렸습니다. 태준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주세요. 시장 공터에 천막이 쳐졌습니다. 한일그룹 직원들이 상인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태준도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서서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보상금은 평균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입니다. 평수와 영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5천만 원? 그걸로 어디 가서 다시 장사해요. 우리 나이에 다른 데 가면 누가 받아줘요? 항의가 쏟아졌습니다. 태주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재개발 후 새 상가에 우선 입점권을 드립니다. 임대료도 시세보다 30% 저렴하게. 우리가 그 비싼 임대료 낼 돈이 어딨어요? 옥순이가 소리쳤습니다. 태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를 보며 넌 나쁜 아이가 아니야. 그냥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곳일 뿐이지. 설명회가 끝나고 태준이 또 제 좌판으로 왔습니다. 할머니, 네, 아까 죄송합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요. 태준의 얼굴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다시 그 말이 나왔습니다. 태준이 좌판 옆에 앉았습니다. 비서들은 멀찌감치 떨어져 기다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미워하지 않으세요? 왜 미워해요? 제가 할머니의 생계를 위협하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일을 할 뿐이잖아요. 태준이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하십니다. 뭐가요? 다른 분들은 저를 원망하시는데 할머니만은 그렇지 않으세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인데. 원망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태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말씀 들으니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제 어머니도 그런 분이셨을 것 같아서요. 기억은 안 나지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참았습니다. 좋은 분이셨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놔두고 떠나셨지만 놔두고 떠난 게 아니야. 어머니는 당신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엄마라면 다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엄마는 없어요. 태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러셨군요. 하지만 못 찾았습니다. 30년째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저를 두고 가셨을까요? 제가 나쁜 아이였을까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왜? 어머니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이 있으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까봐. 태준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왜 그걸 아시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엄마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태준이 한참 망설이더니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할머니 손목.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화상이에요. 오래전에 언제요? 30년 전쯤 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안 돼. 알면 안 돼. 손님, 묵 주세요. 그때 다른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태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태준은 한참 서 있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네. 태준의 뒷모습이 멀어졌습니다. 알아가고 있어. 조금씩 두려웠습니다. 빨간 신발을 꺼내 안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떡하면 좋지? 태준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손목의 흉터를 30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떠나야 하나? 혼잣말이 흘렀습니다. 그게 나을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 매일 보고 말을 나누는 이 시간들, 조금만 더 욕심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째였습니다. 당연하지. 의심하기 시작했을 테니까 안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언니, 요즘 그 재벌 부회장 안 오네? 옥순이가 물었습니다. 그런가 봐. 맨날 오더니 갑자기 안 오니까 이상하네. 언니한테 관심 있나 봐? 무슨 소리야? 내가 뭐라고? 에이, 농담이야. 근데 진짜 이상하긴 해. 그 사람 묵 하나 사려고 매일 왔었잖아. 맞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왜 멈췄는지 조사하고 있겠지. 나를. 박정희 할머니 계십니까?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좌판 앞에 섰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한일그룹 비서실 차장 김성훈.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제가 박정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지요? 김성훈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부회장님께서 할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십니다. 역시 저에 대해요? 왜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보세요. 김성훈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30년 전 어디에 계셨습니까? 서울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가족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김성훈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를 아십니까? 30년 전 제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젊었을 때의 저. 모릅니다. 정말 모르십니까? 네. 누군데요? 김성훈이 한참 저를 쳐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김성훈이 돌아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이가 나를 조사하고 있어. 손님이 드문 오후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우아한 옷을 입은 여자가 내렸습니다. 저 사람은 알았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김미란, 태준이의 계모. 그녀가 제 좌판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정희 할머니시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한일그룹 회장 부인 김미란입니다. 김미란이 좌판을 내려다봤습니다. 경멸하듯 30년째 여기서 묵을 파셨다면서요? 네.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까지. 이 여자. 김미란이 앉지도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죠. 태준이한테서 떨어지세요. 뭐라고요? 제 아들이 요즘 이상합니다. 당신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 마세요. 태준이가 매일 당신을 찾아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김미란이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 들어 있습니다. 이거 받고 서울을 떠나세요. 전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죠? 1억? 2억? 전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김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왜 태준이한테 접근하는 거죠? 접근한 게 아니에요. 부회장님이 먼저. 당신이 뭔지 알아요? 김미란이 몸을 숙였습니다. 30년 전에 죽었어야 할 여자. 그런 주제에 감히 돌아와서 태준이 친엄마 행세하고 싶으세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는요. 하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보장이 없죠. 김미란이 봉투를 좌판 위에 던졌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이거 받고 떠나세요. 아니면 당신이 여기 있을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재개발 보상금도 입점권도 없이. 김미란이 돌아섰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고급 세단이 떠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 여자 30년 전에도 언니 괜찮아? 옥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까 그 여자 재벌 부인 맞지? 뭐래? 별거 아니야. 거짓말. 얼굴 봐. 완전 새하얗잖아.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으면 말해. 우리 식구잖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에이 무슨 30년 같이 장사했는데. 옥순이가 김치찌개를 퍼줬습니다. 일단 이거나 먹어. 속 따뜻해야 정신 차리지. 따뜻했습니다. 찌개가 아니라 옥순이의 마음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한태준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부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할머니 번호를 시장 상인 명부에서 찾았습니다. 네. 할머니, 혹시 오늘 저희 어머니가, 아니, 계모가 찾아갔습니까? 어떻게 알았지? 네. 다녀가셨습니다.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별 말씀 안 하셨어요. 거짓말이시죠? 할머니 저는 알고 싶습니다. 뭐요? 할머니가 누구신지. 숨이 막혔습니다. 전 그냥 묵 파는 할머니예요. 아닙니다. 할머니는 특별하세요. 손목에 흉터 30년이라는 시간 저를 보는 눈빛.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회장님,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누구십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 엄마야라고. 하지만 그냥 할머니예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좌판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집에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떠나야 해. 이제 빨간 신발을 보자기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옥순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식구잖아. 그리고 태준이의 목소리. 제발, 말씀해 주세요. 조금만 더 짐을 다시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 더 보고 욕심이었습니다. 위험한 욕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으니까요. 좌판을 펴고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늘도 올까? 태준이를 기다리는 제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태준이 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한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나이 지긋한 정장 입은 남자. 할머니, 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민호 변호사님입니다. 변호사?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변호사님, 왜요? 정민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DNA 검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DNA. 검사요? 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발. 부회장님, 저는 30년 전 화재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박정희는 그날 실종됐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왼손 손목에는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저를 구하면서 생긴 할머니 손목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습니다. 같은 위치에, 같은 모양으로.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검사만 받아주세요. 아니시라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안 돼. 아직 안 돼. 저는 그냥 할머니예요. 그럼 왜 우십니까? 뭐라고요? 지금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손으로 얼굴을 만졌습니다.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보실 때마다 우십니다. 참으시지만 저는 다 받습니다. 태준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가슴 아파하십니다. 애써 감추시지만 저는 다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머니 앞에 있을 때마다 이상하게 편안합니다.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대답해 주세요. 할머니는 제 어머니가 맞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무슨 일이야? 재벌 부회장이 무릎 꿇고 있잖아. 옥순이도 달려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태준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부회장님. 대답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부회장님 어머니가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냥 묵 파는 할머니일 뿐이에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사온 묵을 30년 전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맛이라고 했을까요? 그건 할머니 묵맛. 제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어머니의 맛입니다. 3살 때 기억. 흐릿하지만 묵을 먹이시던 엄마 손길. 따뜻하던 목소리. 태준이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묵을 먹었을 때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아, 이거 먹어봐. 엄마가 만든 거야. 맛있어요, 엄마. 그래, 우리 태준이 잘 먹네. 많이 먹어. 어린 태준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짧았지만 확실히 행복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하면 안 되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부웅. 검은 세단이 급정거했습니다. 김미란이 내렸습니다. 한태준, 지금 뭐 하는 거야? 태준이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무슨, 당장 일어나. 김미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 경고했잖아요. 이 여자 때문에 태준이가 이 지경이 됐어. 김미란이 태준을 일으켰습니다. 태준아, 정신 차려. 저 여자는 사기꾼이야. 아닙니다.
뭐,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이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확신이야. 김미란이 소리쳤습니다. 30년 전 내 엄마는 죽었어. 화재로. 시체는 못 찾았지만 분명히 죽었다고. 시체를 못 찾았다는 건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미친 소리 마. 김미란이 저를 밀쳤습니다. 휘청거렸습니다. 할머니, 태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빠직 좌판 아래 보자기가 떨어졌습니다. 빨간 아기 신발이 굴러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태준이 신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손이 떨렸습니다. 이 신발 제가 신던 거 태준이 저를 봤습니다. 왜 이게 여기 있습니까? 김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함께 들고 나왔어요. 뭐라고요? 불 속에서 널 안고 뛰쳐나올 때 내가 신고 있던 신발이 벗겨졌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걸 주워 들고 나왔어. 너한테 다시 신겨주려고. 태준의 손에서 신발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맞으시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태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울부짖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이 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김미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 없어.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엄마였어? 30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 세상에. 옥순이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언니, 언니. 태주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 모두 쏟아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리 흘러갔습니다. 태준이 저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고급 세단에 타는 것도 거대한 빌딩에 들어서는 것도 모두 꿈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어머니, 태준이 저를 그렇게 부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한일그룹 회장 태준이의 아버지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당신이 정이요? 늙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회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말 살아있었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소. 장례식도 치렀소. 위패도 모셨소. 그런데 살아서 이 꼴로 시장에서 무기나 팔고 있었다는 거요?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닥쳐. 회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 여자가 얼마나 우리 집안을 망신시켰는지. 김미란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 여자가 정말 정의인지 확인해야 해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긴급 DNA 검사 결과입니다. 99.9% 일치. 김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리가. 언제 검사를? 오늘 아침 어머니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동의한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 제 눈빛을 읽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DNA가 맞으면 뭐하나? 30년 동안 어디서 뭐하고 살았는지.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았소?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왜? 저는 김미란을 봤습니다. 돌아오면 태준이가 더 힘들어질까봐.
김미란이 비웃었습니다. 웃음네요.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 버리고 30년을 도망 다녔어요?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사랑? 희생? 김미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그냥 겁쟁이에요. 도망친 거예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맞아. 나는 겁쟁이야. 그만하세요.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 하신 겁니다. 태준아, 정신 차려. 김미란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 재벌 2세가 시장 좌판 할머니 엄마라는 게 알려지면. 상관없습니다. 뭐? 어머니가 누구든 어디 계셨든 상관없습니다.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어머니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아, 어머니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지킬게요. 회장이 냉소했습니다. 지킨다고? 어떻게? 제 재산 절반을 어머니께 드리겠습니다. 미쳤구나. 그리고 어머니를 한일그룹 이사로 등재하겠습니다. 안 돼. 김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이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아. 이사회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태준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 마. 어머니, 엄마는 그런 거 필요 없어. 태준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그냥 내가 잘 사는 걸 보면 돼. 하지만 재산도 이사 자리도 다 필요 없어. 일어섰습니다. 엄마는 시장으로 돌아갈게. 안 됩니다. 태준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를 또 보내드릴 순 없습니다. 태준아, 제발. 제 곁에 있어 주세요. 태준이 울었습니다. 평생 찾았어요. 매일 밤 꿈꿨어요. 엄마 손잡고 싶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과하지 마세요. 그냥 곁에 있어 주세요. 안 됩니다. 김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를 받아들일 순 없어요. 어머니 이건 제 선택입니다. 선택? 웃기지 마. 넌 한일그룹 후계자야. 사생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 김미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언론에 알리겠어요. 재벌 2세가 30년 만에 시장 좌판 엄마 찾았다고. 뭐라고요? 내 이미지는 망가질 거예요. 회사 주가도 폭락할 거고. 김미란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지킬 거예요? 태준이 굳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태준이는 회사를 포기할 수 없어. 그건 태준이 인생 전부니까. 태준아, 어머니, 괜찮아. 엄마가 나갈게. 안 돼요. 이게 맞는 거야. 일어섰습니다.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엄마가 내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미안해.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태준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텅 빈 좌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또 이렇게 되는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태준아. 엄마는 너한테 독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결국 꺼버렸습니다. 옥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왔어? 괜찮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옥순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언니, 포기하지 마. 이미 포기했어.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끝났어, 옥순아. 30년 전에도 지금도 난 태준이 엄마가 될 수 없어. 옥순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는 이미 엄마야. 30년 동안 계속 엄마였잖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 나는 엄마야. 하지만 엄마 노릇은 못하는 엄마야. 그날 밤 처음으로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좌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떠날 준비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묵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30년 동안 팔던 묵. 언니, 진짜 떠나려고? 옥순이가 물었습니다. 응, 이게 맞는 것 같아. 태준이는? 잊어야지. 저 아이도 나도. 그때였습니다. 부웅. 여러 대의 차가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맨 앞 차에서 태준이 내렸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태준이 달려왔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태준아, 대답해 주세요. 어디 가시려고요? 그냥 조용한 곳으로. 안 됩니다.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차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 마이크를 든 리포터들. 태준아, 이게 무슨... 어머니, 제가 결정했습니다. 태준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안 돼. 태준아, 하지 마. 하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일그룹 부회장 한태준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태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고로 실종된 제 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분입니다. 태준이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30년 동안 이곳 중앙시장에서 묵을 파시며 살아오셨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습니다. 태준아, 왜 이러는 거야? 어머니, 태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숨어 사시게 할 순 없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넌... 괜찮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입니다. 태준이 기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30년 동안 숨어 계셨는지. 그건 제가 말을 막으려 했지만 태준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30년 전 저희 집안은 지옥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할머니의 극심한 학대, 아버지의 무관심. 그 속에서 어머니는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재가 났던 그날 밤 어머니는 저를 구하고 떠나셨습니다. 태준아, 그만. 왜 떠나셨는지 아십니까? 태준이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있으면 이 아이가 평생 그 가문의 도구로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저를 지켜보셨습니다. 멀리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태준이 울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김미란이 내렸습니다. 한태준, 당장 그만둬. 기자들이 김미란을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저분은 누구십니까? 한일그룹 회장 부인 제 계모입니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미란이 다가왔습니다. 태준아, 제발 정신 차려. 이러면 회사가... 회사요? 태준이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혼자 두고 이제 와서 회사 걱정이십니까? 말씀해보세요, 어머니. 태준이 김미란을 노려봤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화재는 정말 사고였습니까? 김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조사했습니다. 30년 전 화재 기록. 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발화지점은 제 친어머니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당신이 그 방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김미란을 향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사실입니까? 화재를 일으키신 겁니까? 김미란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말씀하세요.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김미란이 무너졌습니다. 그 여자 때문이야.
그 여자만 없으면 태준이는 내 아들이 될 수 있었어. 소름 끼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을 질렀습니까?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쫓아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죽을 뻔 하셨습니다.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죽은 것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김미란이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미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김미란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죽여도 싸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뭐라고요? 미워했어요. 30년 동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 미워하려고요. 저도 이제 쉬고 싶어요. 김미란이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태준이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응? 이제 함께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집으로, 태준이 웃었습니다. 우리 집, 엄마와 아들이 함께 사는 집, 태준아, 회사도 재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전 그냥 엄마와 함께 있고 싶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난 어머니, 태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태준이 일어나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주변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옥순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언니, 언니, 옥순아,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모두가 축하해 주었습니다. 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좌판을 둘러봤습니다. 30년 동안 제 삶이었던 이곳. 안녕. 작게 속삭였습니다.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시죠, 엄마. 응. 함께 걸었습니다. 시장을 빠져나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갈 겁니다. 태준이와 함께 기자회견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사랑이다. 30년 동안 혼자 견디셨다니. 한태준 부회장 존경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제 옆에 아들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작지만 포근한 아파트. 태준이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일찍 일어났네. 오늘 식당 오픈하는 날이잖아요. 설레서 잠이 안 왔어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6개월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긴장 안 되세요? 긴장? 30년 동안 장사했는데 뭐가 긴장돼? 아, 그렇긴 하네요. 태준이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된장찌개. 엄마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30년 동안 꿈꿨던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한일그룹 이사회는 태준이에게 사직을 요구했습니다. 부회장님, 이미지가 너무 타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사직하겠습니다. 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제 어머니에 대한 모든 보상과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사회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태준이는 부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뭐하고 살까요?
태준아, 정말 괜찮니? 엄마랑 함께 있는데 뭐가 안 괜찮아요? 태준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작은 식당을 차리기로. 정인의 집밥. 간판이 달렸습니다. 중앙시장 근처 작은 골목에 있는 식당. 좌석은 10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엄마 메뉴판 어때요? 태준이 들어 보였습니다. 묵무침 5,000원, 된장찌개 7,000원, 엄마의 손맛 정식 10,000원. 좋다. 엄마표 요리로 대박 날 거예요. 대박까지는 바라지도 않아. 그냥 우리 둘이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돼. 엄마는 욕심이 없으시니까. 태준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전 욕심이 있어요. 엄마 요리로 사람들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옥순이었습니다. 언니, 축하해. 옥순아. 옥순이가 꽃다발을 안겨줬습니다. 우리 언니가 드디어 식당 사장님이 됐네. 사장님까지는 그냥 요리하는 사람이지. 에이, 겸손 떨지 마. 오늘 대박 나야 돼. 옥순이 뒤로 시장 상인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정희 언니 축하해요. 우리가 첫 손님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다들 정말 고마워. 30년 동안 함께했던 사람들.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장님, 엄마표 정식 둘이요. 묵무침 하나 추가요. 주방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태준이가 홀에서 서빙을 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엄마가 만드셨거든요. 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만드셨거든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엄마였습니다.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태준이와 함께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힘드시죠? 아니야. 이 정도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요. 태준아, 네? 후회 안 해?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재벌 부회장에서 식당 종업원이 됐는데. 엄마, 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전 재벌 부회장보다 엄마 아들이 더 좋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전 행복해요. 진짜로. 문이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 태준이의 아버지, 한일그룹 회장이었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회장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앉아도 되나? 네.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정희, 회장님, 아니, 그냥 이름 불러도 되겠나? 네. 회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네. 30년 전에도, 6개월 전에도,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무능했네. 자네를 지키지 못했어. 태준이도 제대로 키우지 못했고.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태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라도 괜찮을까? 다시 시작해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태준이를 봤습니다. 태준이도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태준이 말했습니다. 밥 드셨어요? 아니. 그럼 엄마 요리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거든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래, 먹어볼게. 묵무침, 된장찌개, 제육볶음, 소박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셋이 함께 앉았습니다. 회장이 묵을 한 점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이 맛, 30년 전에 자네가 해주던 맛이네.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행복했는데 왜 그걸 지키지 못했을까?
다 지나간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회장이 저를 봤습니다. 고맙네. 전 그냥 태준이가 행복하면 됩니다. 태준이 웃었습니다. 엄마, 전 정말 행복해요. 그 순간 비로소 알았습니다. 30년 길었지만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또 오세요. 네, 꼭 다시 올게요. 문을 닫았습니다. 태준이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오늘 대박 났어요. 그래, 손님들 반응 봤죠? 다들 맛있다고 했어요. 다행이다. 내일부터 더 바빠질 거예요. 태준이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구나. 정말 함께 걸었습니다. 조용한 밤거리를. 엄마, 응, 사랑해요. 나도. 매일 말할 거예요. 30년 못한 만큼. 그래, 매일 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었습니다. 정인의 집밥은 동네 맛집이 되었습니다. 예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지만 저희는 확장하지 않았습니다. 10개 테이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엄마, 투자 제안 또 들어왔어요. 거절해. 네, 알겠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 손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맛있게 만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이요? 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들어주는 마음으로 만들면 맛있어져요. 여자가 웃었습니다. 사랑. 좋은 말이네요. 식당 한쪽.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빨간 아기 신발. 30년 동안 간직했던 신발. 이제는 숨기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태준이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저 신발 볼 때마다 신기해요. 왜? 저렇게 작은 신발 신던 제가 이렇게 컸다는 게. 그러게. 시간 참 빠르지? 엄마는 30년이 어떠셨어요? 길었어. 정말 길었어. 힘드셨죠? 응. 힘들었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이를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다 보상받은 것 같아. 태준이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그래. 우리 함께 행복하자.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준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사랑을 담아 밥을 지을 겁니다. 3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행복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론 멀리 돌아가는 길이 가장 확실한 길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